지금 온라인 판매는 시작했는데 방향을 못 잡고 갈팡질팡 이걸 계속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돈이 벌리고 있나 돈만 쓰고 있나 라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세 가지를 고민하고 결론을 내린 후부터는 매출이 미친듯이 올라갔습니다. 온라인 판매 사업에 대한 방향을 똑바로 잡으니까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이 속도만 내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월 매출 400만 원이었던 제가 어느새 3억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지금부터 꿀팁, 꼼수, 장기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온라인 판매 방식은 중국 구매대행, 국내 위탁 판매, 쿠팡 리셀, 중국 사입 판매 총 4가지입니다. 중국 구매대행으로는 5천만 원, 국내 위탁 판매는 2천만 원, 쿠팡 리셀은 8천만 원, 중국 사입 판매는 3억 이렇게 최대 매출을 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 사입 판매 딱 한 가지만 하고 있어요. 제가 수천만 원 매출을 만들어냈던 다른 판매 방식들을 다 버리고 어떻게 사입 판매로만 3억을 낼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도 본인들이 어떠한 판매 방식으로 하던 간에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소중한 시간과 돈을 아낄 수가 있어요. 먼저 지속 가능성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판매 방식이 지속 가능한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어떠한 외부 요인들로 인해 예를 들면 쇼핑몰의 정책의 변화, 시장의 변화, 알리와 테무의 한국 진출 같은 외부적인 변화 등에 휘둘리지 않고 1년이고 2년이고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판매 방식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당장 돈만 벌면 되지 지속 가능한지가 왜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지속 가능성은 계속 하면 할수록 성과가 우상향 된다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내가 해오면서 배우고 익혔던 것들이 그 사업이 끝나는 순간 아무 쓰잘데기가 없어진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반면 지속 가능하다고 하면 말 그대로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이든 한 가지를 계속 하게 되면 누적의 힘이 생깁니다. 내가 바닥부터 시작했을 때는 1,000만 원의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100이라는 리소스를 썼다면 시간이 계속 흐르고 내가 사업을 계속 지속할수록 내가 판매하던 상품들이 후기와 인지도가 쌓이고 나만의 노하우가 생기기 때문에 1,000만 원 매출을 만드는데 100이 아니라 10 정도만 리소스를 써도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누적의 힘이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지속 가능성은 이 누적의 힘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리스크입니다. 사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판매 방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리스크도 상중하로 구분 지을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온라인 판매 사업을 하다 보면 바로 떠오르는 리스크가 어떤 게 있나요? 저한테 바로 생각나는 리스크는 상표권 지재권 위반, 상품 품절, 악성 재고, 아이템 인허, 늦은 정산, 알리 테무 등의 한국 진출 이런 것들이 생각나네요. 이렇게 다양한 리스크들 중에 내가 컨트롤해서 감소시킬 수 있는 리스크가 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리스크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이 리스크의 크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나한테는 이 리스크가 100의 위험이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신경도 안 쓰는 일자리 리스크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은 상표권, 지재권, 아이템 인허 이런 리스크는 일자리 리스크죠. 반면에 중국 구매대행, 대량 등록 위탁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한테는 100짜리 리스크일 수 있는 거죠. 리스크가 큰 판매 방식은 이 리스크를 감소시키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상표권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수많은 상표권을 알아야 되고 키프리스에서 찾아봐야 되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외시켜놔야 되고 공부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또 아이템 인허로 내 상품을 뺏기게 되면 하지 않아도 되는 가격 싸움을 해야 되고 내가 애써 만들어 놓은 리뷰를 다 뺏기기 때문에 화도 나고 아이템 인허 매칭을 풀기 위해서 며칠 동안 골머리를 썩혀야 돼요. 심지어 이 리스크들로 인해서 사업을 접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효율입니다. 내가 들인 시간과 노력 대비해서 얼마나 결과가 나오느냐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광고 효율에 관심이 많죠. 내가 광고비를 10,000원을 써서 30,000원의 매출이 나오면 300%죠. 사업도 효율이 중요합니다. 광고 효율에서는 그저 광고비 하나가 인풋이지만 사업에서는 광고비 하나뿐만 아니라 내가 들인 시간, 노력, 자금과 같은 모든 리소스가 인풋이 되고 아웃풋은 매출인 거죠.
효율이 좋지 않는 판매 방식은 오래 지속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중국 구매 대행을 그만둔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저는 반자동 방식으로 상품 등록을 했는데 매일매일 수백 개씩 상품 등록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서서히 매출이 떨어져요. 한마디로 내가 일한 만큼 딱 그만큼만 매출이 나오는 방식이에요. 100을 투입하면 100만 나오는 느낌인 거죠. 물론 어떠한 판매 방식이든 초창기에는 효율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상품으로 치면 상품 후기가 적기 때문에 광고 효율도 안 나오고 내가 일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일하는 효율도 안 나와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효율은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사업을 계속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판매 방식을 하던 간에 이 효율을 따져봐야 합니다. 사업 초반에야 내 몸과 시간을 갈아 넣어서 하는 게 맞지만 1년 동안, 2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효율이 나오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사업의 방향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3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어요. 지속 가능성, 리스크, 효율.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수많은 온라인 셀러들이 하는 판매 방식에 이 3가지를 대비해 볼 거예요. 제가 여러 판매 방식을 해오면서 느낀 주관적인 점수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먼저 각 판매 방식을 써주고요. 중국 구매 대행, 위탁 판매, 리셀, 사입 판매. 이제는 평가 항목을 써줍니다. 지속 가능성, 리스크, 효율. 이제부터 하나씩 평가를 해볼게요. 평가는 상, 중, 하로 할게요. 중국 구매 대행의 지속 가능성은 몇 점일까요? 제 경험과 저보다 더 먼저 시작한 나름 유튜브나 강의에서 중국 구매 대행으로 이름 있었던 사람들 사례를 보면 2년 동안 지속한 사람을 거의 보기 힘들었어요. 나 말고 직원이나 알바들을 써서 공장처럼 상품을 기계적으로 등록하지 않는 이상 나 혼자서 이걸 계속하는 건 해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너무 힘든 일입니다. 물론 오래 한 셀러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중하에서 하를 줄 겁니다. 위탁 판매는 몇 점일까요? 대부분의 위탁 판매자들은 남의 상품을 파는데 지쳐있고 나만의 상품을 파는데 항상 목말라 있죠. 그래도 거래처를 직접 뚫고 좋은 상품을 좋은 가격에 위탁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중으로 하겠습니다. 리셀 판매는 어떻게 보면 중국 구매 대행과 비슷한 점이 있죠. 소비자가 내가 등록한 상품을 구매를 하면 나는 똑같은 걸 구매를 해서 고객에게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셀도 하입니다. 단기간에 돈 벌기는 쉬워도 중국 구매 대행처럼 공장처럼 운영하지 않는 이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입 판매는 몇 점일까요? 사입 판매는 내가 직접 내 상품을 판매하는 거죠. 온라인 판매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존재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사업 자금이 다른 판매 방식보다 더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판매 방식의 원조인 만큼 다른 판매 방식들보다 오래 지속 못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상입니다. 두 번째 항목입니다. 리스크. 중국 구매 대행과 리셀은 당연히 상입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겁니다. 위탁 판매는 중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위탁 판매를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직접 도매처나 생산자를 뚫어서 하는 위탁 판매는 리스크가 없어 보여도 대량 등록으로 위탁 판매를 하는 분들은 중국 구매 대행처럼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을 주겠습니다. 사입 판매의 리스크는 몇 점일까요? 제가 생각한 가장 큰 리스크는 악성 재고입니다. 돈이 묶이는 거예요. 수입한 상품이 파손되거나 내가 주문한 상품과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입 판매도 중을 주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입니다. 효율이고요. 중국 구매 대행의 효율은 제가 느낀 바로는 하입니다. 1년 동안 해봤지만 상품을 계속해서 등록을 해줘야 되고 등록한 상품의 수만큼 매출이 발생을 해요. 간혹 잘 팔리는 상품이 생겨도 이게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판매된 게 아니라서 계속해서 알아서 잘 팔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위탁 판매의 효율은 얼마나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탁 판매도 거래처를 직접 뚫어서 하는 위탁 판매는 효율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량 등록 위탁 판매는 중국 구매 대행과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중을 주겠습니다. 리셀의 효율은 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리셀링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대중들에게 알려진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상품을 잘만 찾아서 등록을 하면 그 이후에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팔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입 판매의 효율은 제가 느낀 바로는 상입니다. 물론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입 판매는 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보니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변함없이 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누적의 힘이 생깁니다. 내가 10만 투입을 했는데도 100의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제가 22년 겨울에 겨울 시즌 상품으로 1억 5천만 원 매출을 만들었는데 딱 1년 후인 23년 겨울에는 2배인 3억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누적의 힘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평가를 끝냈습니다. 제 주관적인 의견으로 작성한 거라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진 않겠지만 어떤 판매 방식을 선택하는지 고민이신 분들은 본인들의 경험과 생각을 토대로 점수를 매겨보세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깊게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 지속 가능성일 수 있어요. 당장 돈 되는 것만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3년 동안 이 사업을 해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온라인 판매 사업은 짧게 해서 후딱 돈 벌고 엑시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길게 하면 할수록 효율이 올라가고 리스크는 감소시킬 수 있거든요. 현재 본인이 하는 판매 방식에 대해 고민이신 분들께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